잠에서 깨면 새벽은 저만치 멀고 길었던 내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네. 저번 마지막 녹음할 때 네. 큰 실수를 했어. 아니야, 우리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어. 미안해. 뭐 저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 방에 안에 우리 팽아가 있으니까 일단 팽아한테 사과를 하고, 그날 우리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에 적어놓기는 생일이라고 적어놓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화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 그 저도 정정해줬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녹음한 걸 다시 들었는데도 몰랐어. 네. 생일인데 약속이라고 했다라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어느 우리 청취자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그때 네. 그때 아이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 청취자분께서 얘기해 주시 않았으면은 몰랐지. 진짜 모르고 지나갔지. 죄송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우리. 반성이 너무 설렁설렁해. 그러니까. 응? 너무 설렁설렁한 것 같아. 진짜 반성을 하고 영화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영화 생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약속이라고 했으니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진짜로 창피하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 프로야. 아니, 네. 우리 프로 아니야? 아니, 프로인데 너무 자책하는 것 같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럴까? 네. 이해해 주지? 전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생일입니다. 네, 생일. 생일이 네. 언제? 생일 먼저 조금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얘기할게요. 이거 세월호 이야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개봉일이 2019년 4월 30일이고요. 평점이 9.01, 러닝타임 120분이고 감독이 이종원 감독이고요. 이종원. 네, 이종원. 예. 그다음에 출연진이 전도연, 설경구, 김보민, 윤찬영 외. 설경구, 전도연 굉장하신 사람들인데. 대배우들이죠. 네. 또 제작에 이창동 감독이 또 참여를 했어요. 제작에. 그러니까 이 영화 생일이 좀 그 뭐랄까 배우들의 좀 그 연기력이 일단 보장. 네. 뭐 그런 게 있죠. 처음부터 전도연 배우를 이제 주목하고 이제 촬영을 시작했대요. 이 이종원 감독이 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밀양을 전도연이가 나왔죠. 네. 전도연이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종원 감독이 조감독인가를 했대. 그러면서 이제 전도연을 이제 아주 눈여겨 본 거지. 그리고 또 밀양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내가 뭘 봤냐고 물어보면 봤다고 대답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음엔 거짓말이라도 봤다고 할게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아이를 잃은 그 엄마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안 봤다며. 아니 안 봤는데 그 내용 내용은? 이야기는 대충 알아요. 그때 이제 전도연이가 엄청나게 울어. 맞아요. 실신할 정도로 울었어. 막 울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 이종원 감독이 보고 이 영화 생일을 진행을 하면서 전도연을 이제 우선순위로 섭외를 했지. 근데 이제 전도연이가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락을 했는데 전도연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밀양 때는 자기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아이가 없어서 그냥 대놓고 울었다라는 거야. 그냥 실신할 정도로 아까 그 짐작하는 슬픔으로. 그렇지. 그쵸? 팽아가 얘기했듯이 지금 실신할 정도로 그냥 울었는데 이번에 생일이라는 영화는 자기가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 슬픔이 다르더래.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을 때하고 아이가 있었을 때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된 상태하고 안 된 상태에서 이 영화를 받아들이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세월호 이 영화 있잖아요. 생일을 굳이 보지 않았던 이유가 그 슬픔을 나누기가 제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슬픔을 함께 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보지 않았던 외면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평화 때문에 이 영화가 망한 거야. 아니 뭐 망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도 많이 받았는데. 상은 많이 받았지. 네. 상은 많이 받았는데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180만 명이래. 뭐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든 건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한 180만 명이 봐야지 또이또이가 되는데 몇 명이 봤는지 알아? 100만 명 조금 넘었어. 아까 120만 원이 좀 120만이 못 미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유가 방금 팽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단 연기력이라든지 설경구, 전도연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뽑히는 손에 꼽히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까 팽아가 말한 것처럼 보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본다고 보면 어떠리라고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예, 단어가 주는 예. 무게가 굉장히 특히 컸지. 저희 같은 안산에 살고 그렇지. 있고 저희 그 당시에 저 애도 그 또래보다는 어렸죠. 많이 어렸어도 그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진짜 제가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고통을 함께하기는 조금 두려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가 180만 명이 손익분기점인데 제작비가 한 62억 들었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180만 명인데 120만 명이 못 미쳐갖고 영화가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팽화와 같은 마음으로 이 영화를 힘들어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가 봤잖아. 이 영화를 봤는데 나는 그때 한번 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 영화가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 맞아요. 그치? 대놓고 뭐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월호 관련된 영화들이 몇 편 있었어요. 몇 편 있었는데 보통 어떤 영화였냐면 다큐멘터리야. 그러니까 막 다큐멘터리 사건 그렇지.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다이빙벨, 다이빙벨 뭐 이렇게 하면서 사고 현장 뭐 이렇게 네, 맞아요. 했던 건 조금 아팠는데 이런 그 장편 극영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아마 생일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제가 보고 난 느낌은 그 사건 자체를 다뤘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들이 그 전에 죽어가기 직전에 했던 문자나 통화나 막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보기는 정말 힘들지. 힘들거든요. 그것을 또 다시 그걸 영화로 또 본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것도 5년이 흐른 뒤죠. 그 뒤에 우리들의 부모들의 그 세월호 식구들의 그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더 저는 보기가 조금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안했죠. 처음에 2014년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9번째 봄인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9번째 봄인데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아파했어. 대한민국이 다 같이 아파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좀 그만 좀 해라.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 생일인 거야. 그 좀 한 3, 4년 지나고 나서 그 만들어진 게 생일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영화가 언제 개봉을 했냐? 2014년. 2014년에 이제 세월호 그 참사가 생겼고 네, 이 영화는 2019년도. 맞아. 2019년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종원 감독이 이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봉사를 그다음 했대요. 쭉
그것을 한 1년, 2년 가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본을 만들고 만든 대본을 불편하지 않을까봐 한번 보여드리고 영화 첫 시사회도 세월호 가족 모셔다 영화 첫 시사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마음 씀씀이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가 생일이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이 전도연이하고 설경구가 이 생일이란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게 됐는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좋네요. 찾았어. 잘 찾았네요. 저 그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정말로? 네. 솔직히 들려주세요. 진짜요. 생각했어? 인터뷰를 알았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하게 됐는지 이 사람들 전도연이나 설경구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면은 이 생일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설경구, 전도연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제가 이 영화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닥친 책이었었어요. 다른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었고 스케줄상으로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더 찍어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책이 와서 좀 당황했었고 책을 읽고 뭐 그동안 준비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 제작 그 환경은 그리고 오케이만 하면 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여름 전에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생일은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뭐 영화 하는 사람으로서 왜 뭐 벌써 이 영화를 만들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 그동안 안 만들어졌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었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스케줄 정리를 급하게 하고 제가 저를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그 영화를 끝내고 이 영화를 뭐 준비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생일이라는 영화는 어떤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아니라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다가와 주셨으면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역시도 시나리오를 읽고서 제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생일을 통해서 제가 아주 조금 다가가서 어떤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도 관객분들이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설경구와 전도연이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경구는 기존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고 쉽지 않았는데도 그 설경구 연기를 보면 있잖아요. 그 담담한 슬픔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딱 느껴져요. 네. 눈도 벌써 이미 슬퍼요. 그 눈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일이라는 영화를 네 가지 시선으로 좀 봐줘야 돼. 설경구가 맡은 아버지의 시선, 그리고 두 번째 엄마의 시선, 그리고 세 번째 예솔이의 시선. 예솔이가 이제 설경구 그 전도연의 딸. 그러니까 이제 아들 수호가지. 아들이 수호가 있었고 아들 수호는 떠난 죽었고. 뒤에 그 네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호는 이제 그쵸. 죽었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엄마, 그다음 그 남겨진 딸,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까지 요 네 가지 시선으로 이 영화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때 지금 아까 방금 그 평화가 얘기했듯이 설경구의 시선이 그러니까 설경구가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베트남에 있었어. 베트남의 감옥에 있었어. 그
사건 때문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정작 못 온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전도연 이 배우 순남이 배우가 원망을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게 하죠. 문 잠그고 안 열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동생분 사잖아요.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경구가 한 번도 안 울어. 네,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울어. 그러니까 그 설경구는 그 슬픔을 계속 담고 있는 맞아, 거야. 맞아. 그게 눈에 다 표현이 돼요. 어떻게 눈도 또 짝짝이에요. 한쪽은 쌍꺼풀 치고 한쪽은 안 졌는데 그것마저도 꼭 왠지 연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이 계속 그 충혈돼 있고 그 울음을 참는 그 모습이 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설경구는 계속 울음을 참고 있고 전도연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얘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은 너무 가슴에 그 가시를 안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시? 예, 그러니까 너무 뾰족하게 이제 날이 서 있는 거죠. 아들에 대한 그런 슬픔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칼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가시는 내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저는 가시로 예수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은 칼날이었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날이 서 있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감히 이제 가기가 두려운 이 전도연도 이 순남이도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죠. 그리고 순남이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그 정신을 조금 놓잖아. 수호가 옆에 있는 것 마냥 행동을 하잖아. 생일날 다가왔다고 옷 사오고 따로 옷은 안 사오고. 그때 그 애소리가 딸이잖아. 애소리가 엄마 내 옷은 그렇죠.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 전이었나 후 장면에 밥 먹었을 때 반찬 투정한다고 혼났잖아요. 네 오빠였으면 네 오빠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막 반찬 투정한다고 혼났는데 그때 옷 사왔을 때 그 영화에서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줬냐면은 애소리가 오빠 옷 그 엄마가 자랑하고 오빠한테 맞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니? 막 이러면서 그때 예술이 시선이 그 쇼핑백에 이렇게 그쵸? 시선을 간 거야. 그 쇼핑백 그 텅빈 그렇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자기 옷이 없잖아. 그렇죠, 없죠. 오빠 옷만 있고 그 살짝 쇼핑백에 들여다봤지. 들여다봤는데 빔 쇼핑백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옷은 없다라는 걸 거기서 이제 눈치를 채고 말을지 알을지. 그런 그 예솔이의 그런 시선들. 예솔이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그 예솔이가 왠지 진짜 전도연하고 좀 닮기도 했고 닮았어? 전 닮았던데. 그리고 그 엄마 이제 슈퍼에서 늦게 온다고 엄마가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얼굴 표정이 별로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씩 웃더니 뒤돌아서서 아빠 밥 먹고 가 이러는데 거기서 예솔이의 그런 마음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예솔이한테는 아무런 콘티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대. 진짜요? 그냥 느끼는 대로 해라. 응? 이때 이렇게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그때 지시를 했대. 미리 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이가 어색해할까봐 그때 지시를 하고 그때 했는데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한 거지. 조그만 애가. 예솔이도 꾸미지 않는 연기, 그죠?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들을 노래는 윤선혜가 부릅니다. 여기 그 편지라는 곡인데 이 편지라는 곡이 그 생일날 편지를 읽잖아. 네. 그때 이제 들어갔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요 윤선혜가 부르는 편지를 듣고 우리 또 생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일까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린다면 너를 다시 안을 수 있을까 밤은
반짝인다 널 기억한다 어제처럼 구름이 되고 따뜻한 바람이 되고 닿지 못한 때늦은 인사 대신 너의 안부를 묻는다 언제쯤일까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린다면 너를 다시 안을 수 있을까 밤은 어차피 지나가겠지 부질없는 생각도 끝이 나겠지 머물렀던 너의 고운 자리만 반짝인다 널 기억한다 보고 싶다 널 사랑한다 윤선의 편지였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 또 편지 음. 읽어주잖아요. 그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해요. 그거 한 번 더 듣고 듣고 싶은 마음도 싶었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수호생 좋아. 요 내가 질문할게 평한테 제목이 생일이잖아. 그니까요. 왜 생일이게?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건 뭐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읽은 거. 왜 아니 생일인데? 왜 생일이냐면 이제 우리는 보면 마지막 죽은 날을 기념하잖아요. 추모하고. 근데 여기 제삿날?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냥 우리하고 같이 함께 계속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너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맞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또 제 생각인데 이거 마지막 장면은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전도연이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싫어하잖아요. 자기한테 다가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또 수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라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뭐라고 하죠? 자꾸 꺼내잖아요 아픔을. 전도연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슬픔을 또 막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슬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수호 생일도 이제 딸하고 둘이 보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막 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수호에 대한 추억거리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연이. 그러니까 이 생일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도 아까 그 팽아가 이야기했듯이 제삿날이 아니라 생일로 잡은 건 이 아이가 태어난 기쁨.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죽었지만은 이 아이는 나한테 기쁨이었다. 생일이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가장 컸지. 가장 컸고 그리고 이 생일이라는 이 영화의 그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수호 생일 잔치를 하는 맞아요. 그 길게 잡았어. 길죠. 그게 한 30분짜리인데 30분짜리를 그 필름을 갈지 않고 롱테이크로 한 번에 다 찍은 거야. 그걸 이틀에 걸쳐서 찍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30분짜리 그 영상을 그 사람들이 쫙 앉혀놓고 카메라를 세워놓고 그냥 달린 거야. 그러니까 설경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한국 영화에서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롱테이크로 30분을 찍어대는 게 앞으로 없을 것이다. 보통 이제 롱테이크로 찍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추격신
뭐 이런 거 자동차 쫓아가면서 쫙 찍거든. 그건 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맛이 떨어지니까 추격신이나 뭐 전투신 뭐 이렇게 쨍하는 거 쫙 쫓아가거든 카메라가. 그런데 이건 30분을 카메라가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그럼 배우들이 쉬지를 못하고 그쵸. 그냥 그 몰입돼서 하는 건데 그 생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한 20-3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쫙 같이 몰입해서 쫙 올라간 거야. 대단한 거지. 근데 그때 분위기상 그거 흐름을 깨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사람들은 그 감정에 고조돼 있고 몰입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수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 꺼내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수호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연히 이제 롱테이크로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네. 우리 네 가지 시선이 있다. 네. 설경구, 전도연, 딸, 이웃들의 시선. 근데 여기서 설경구의 시선은 함께하지 못했던 아픔. 그날 그렇죠. 그 마누라한테 다 맡겼던 아픔. 그런데 난 반대로 베트남 감옥에 있었잖아. 그렇죠. 얼마나 더 아팠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보고 그쵸, 싶은데. 그쵸. 그래서 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래서 설경구가 그 아버지가 더 슬픔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조차 자기는 사치이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 원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 죄가 너무 큰 거야. 그쵸. 그날 같이 마누라 곁에 그쵸. 애솔이 곁에 수호를 찾는데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한 감이 너무 커가지고 한 번도 울지를 못하다가 그쵸. 마지막에 우는 거였지. 그게 제일 그 설경구의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전도연은 그 어쩜 그 기미 하나하나 그 기미 민낯의 얼굴 그 배우만의 아우라가 있긴 한데 그렇게 연기를 정말 슬프게 잘할까요? 그 통곡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막 그 있잖아요. 긁어내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이제 설경구의 시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설경구는 미안함. 그 미안함이 여러 사람한테 다 미안하거든. 그쵸. 마누라, 아들, 딸 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큰 그런 시선들이 아주 절제된 절제된 시선으로 이 영화를 함께 해줬다. 그러면 전도연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전도연이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가시? 가슴속의 가시?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 누른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환자 마냥 그쵸. 조울증 환자 마냥 순간순간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통곡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나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상 슬플 수는 없잖아요.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근데 이제 자식 일이지만 잊지는 않고 가슴에 두고는 살아오는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슬픔이 밀려오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통곡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푹 받친다 그러잖아. 푹 받친다고. 욱하게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연이는 충분히. 그리고 그 자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없었잖아. 그렇지. 제일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왔는데 좀 받아주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안 받아주진 시간이? 않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시간이 필요해도 남편이 감옥에 갔다가 왔는데. 그래도 그게 머릿속하고 마음하고 따로 논다고 하잖아요.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그렇죠. 이해는 가죠. 가지만 마음에서는 아직 그게 허용이 안 되고 딸에 대해 예솔이에 대해서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이제 엄마의 시선인데 전도연의 시선이 참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막 난리 막가 장난이 아니야. 또
자기의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도 그게 슬픔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소풍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생일에 그 명대사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제 그 뭐랄까 아주 짤막짤막한 대사들이 있어. 거기서 이제 그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전도연이가 울잖아. 조금 있으면 네 생일인데 나 어떡해? 어? 조금 있으면 네 생일인데 나 어떡해? 그러면서 펑펑 울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평소에 이제 아들에 대해서 그리움이나 뭐 이런 걸 좀 내색하지 않고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감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나 어떻게 나 어떻게 그러잖아. 각별했잖아요. 아버지 대신 의지하면서 살았던 아들인데. 모든 아들, 빈자리를. 모든 자식은 다 각별해. 하긴 그래. 아니 그렇죠. 이제 그랬으니. 무슨 착한 아들만 나쁜 아들은 아, 너 지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싸우자고 이러네 또. 아, 나 오늘 또 세월호 얘기만큼 진지하게 임하려고 했더니 저렇게 또 전투적으로 나오시네. 그런 시선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예솔이 시선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솔이가 참 뭐랄까 짠하죠. 너무 어른이 빨리 됐어. 짠하고 모든 걸 이해해야 되고 그렇지. 참아야 되고 하는. 너무 어른이 빨리 그쵸. 됐어.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 어른인 내가 보면서 미안한 거야. 아이한테. 맞아, 그 미안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연이나 설경구나 진짜 엄마 아빠는 더 미안하겠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전도연 그러니까 예솔이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는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서는 아직 안 머리하고 되는 마음은 비슷한 얘기 같고 아니죠. 머리는 이해는 되는데 되지만 몸이 안 따라온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머리하고 마음은 비슷한 말이야. 저렇게 또 집요하네. 또. 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솔이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었다가 화가 났다가 막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웃들의 시선이 있어. 그쵸. 나 대학 3번 떨어졌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도서관을 가면 되지. 왜 집에서 공부하고 그래? 집에서 공부하니 이제 그런 마음은 이해도 가요. 분위기가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3번이나 떨어졌다고 거기다 핑계를 대는 건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 얘기는 나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그쵸. 이해를 했을 거야. 그죠. 우시는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다가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짜증 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난 봐. 그러니까 한 1, 2년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뭐 이러니까 좀 그만 좀 하지. 뭐 이런 분위기들을 그 영화에서 그 장면에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지.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으면 그게 더 낫지 그러니까 않을까. 우리가 아이를 키웠잖아. 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뜬금없이 막 울잖아. 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어서 울겠지. 네. 그런데 이제 아빠는 이제 한마디 하지. 뚝 못해? 그리고 왜 우는지를 궁금해하지도 못하고 울었다는 그것으로 야단을 치지. 뚝 못해? 이놈 새끼가 뚝 하고 소리를 그냥 울음만 끝이라고 막 호통을 치지. 그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애가 왜 울지? 뭐가 불편하지? 찾아봐주고 해줘야 되는데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뚝해 야단치고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얘기해. 이 영화에서도 보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세월호 식구들이나 받지 않은 세월호 식구들에
대한 그런 자세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나쁘다 좋다 이런 평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럼. 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그 영화에 대한 태도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얼굴들이 다 다르고 성격들이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 네.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의 단원고 학생들 250명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 안에도 다 사는 모습들이 그쵸.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갖고 누구는 슬프고 누구는 안 슬프고 그건 아니잖아. 그것을 그러니까 그리고 그쵸. 누구는 돈이 급하고 돈이 안 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깟 돈 필요 없고 나는 진상규명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것을 누가 옳고 그름을 나눌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팽아가 지금. 이제 그렇죠. 그리고 나처럼 왜 딱 부러지고 말 못해? 아주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니? 다 알아들었는데 윤 작가님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 제 생각은 또 이걸 또 보고 그 뭐냐 주위 사람들의 자세가 슬픔을 대하는 자세는 다 다르다. 그것을 이겨내는 그렇지. 자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영화의 명대사 또는 명장면이 있으면 한번 꼽아봐요. 저는 명대사는 모르고 명장면을 음. 그 설경구 아버지가 출입국 관리국에 그 도장 찍으러 가잖아요. 베트남 가고 싶은데 아들이 못 가고 결국은 그 저기 여권에 도장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도장 찍어 달라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 공무원이 당연히 안 찍어주죠. 근데 설경구는 찍어 달라고 애정을 막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흘리지는 않아. 그래도 안 찍어줘. 난 그 장면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감정의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장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설경구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갖고 여권 내밀고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울면서 보통 사람들은 부탁을 하다가 부탁이 거절이 되면은 화내죠. 화를 내게 나 돼 있어. 짜증나더라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든지, 여권을 찢어버리든지. 그렇지. 멱살 잡고 야 새끼야, 그 도장 찍어주는 게 뭐 어쩌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설경구는 가면 갈수록 계속 부탁을 해. 네, 맞아요. 부탁을 하고 그 슬픔을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쭉쭉 담아서 내려. 그러면서 한마디 하지. 살아있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게 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사람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하고 쭉쭉 누르면서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그러니까, 부탁을 그쵸. 하잖아. 명장면이었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뭐? 마지막 장면. 이거는 그 앞전에 그 명장면은 가슴이 아팠다면 마지막 이 장면은 가슴을 쳤다고 얘기해야 되나? 퉁 하고 얻어맞은 느낌. 그 아들하고 낚시터에서 어렸을 때 그렇지. 둘이서 뒷모습만 나오잖아요. 낚시하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없어지는 장면. 사라지지라.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흔한 장면인 것 같은데도 이 영화에서는 딱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하필 묵과 낚시터예요. 내 생각을 갑자기 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 낚시는 뭐 그렇고 그 물은 그 애소리가 그 학교에서 수업 그 현장 수업가 물에 못 들어가잖아. 그거는 트라우마가 걸린 거지. 그런 거고 그 낚시 장면은 뭐냐면은 설경구가 수호를 보내준 거야. 그동안 계속 갖고 있다가 그 장면에서 그렇구나.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없어져. 그렇게 바라봐야지. 나는 그냥 단지 아빠가 보내줬다고 생각을 못했고 수호가 이제 죽은 거를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설경구 입장에서 보내줬다는 아유 그렇지. 멋지네요. 나 윤 작가. 인정하기 싫으네. 그 설경구가 전도연이한테 생일 사람들이 해준다고 하더라. 가자, 하자. 전도연이가 극구 싫어하잖아. 그때 설경구가 한마디 해.
뭐라고 해요? 저 기억이 안 나네. 안 나? 네. 그날 수호도 올 텐데. 그때 그 전도연이가 마음이 바뀌지. 그쵸. 그때 이제 설경구가 울먹울먹하면서 그날 수호도 올 텐데. 근데 이 영화도 제가 이 영화를 갑자기 이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수건을 하나 들고 봐야 되나 손수건을 울 각오를 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사실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슬픈 거라 이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괜찮은 영화네.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컥거리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 생일이라는 영화가 그쵸. 그렇게 야 울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나 갑자기 이 생일 그 장면에서도 마지막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수호 얘기하면서 막 울지만은 않잖아요. 뭐 웃긴 눈치가 없잖아요. 수호가 원래 이러면서 우유 자기 거 다 먹고 자기 아들은 못 먹는데 뭐 수호는 너무 잘 먹어서 뭐 좀 속상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웃음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라고 설경구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도장이라도 좀 받아주겠다고. 도장이라도 받아주겠다고 한 이유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도장. 그래서 도장이라도 한번 받아달라 이거야. 이제 이해가 가? 원래 이해 갔어요. 갔는데 이해는 갔죠. 뭐 아까 뭐 들려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 감정을 좀 추스리게. 화면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물이 그래, 글썽거리고 알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전도연이하고 설경구가 엄마가 이제 거부를 했다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생일 잔치를 막 하면서 수호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모습들이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한 장씩 나오다가 편지를 읽어줘요. 누가 읽어주냐? 수호 친구가. 그 수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그 뱃속에서 그러니까 세월호 안에서 뒤에서 먼저 나가라고 엉덩이를 밀어준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살아서 나왔고 뒤에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수호는 못 나온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편지를 읽어줘. 근데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래는 시예요. 시인데 그 시를 편지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시를 편지로 만들어서 그 수호 친구가 읽어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그 친구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야. 나무에게, 들판에게, 또 흘러가는 구름에게 가서 어디 있느냐고,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막막해서 어머니 보이지 않는 이곳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애써 마음을 추슬러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아무런 기척도 없는데 현관 센서등이 반짝 켜지곤 했지요.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저예요. 이제 저는 보이지 않게 가고 보이지 않게 차려놓으신 밥을 먹고 보이지 않게 어머니를 안아요. 다시 놓지 않으려 당신을 꼭 안아요. 그때 센서등이 반짝 켜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생일이라서 먼 타국에서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나요? 아버지를 찾아갔었어요. 이젠 어머니가 내 어깨에 기댈 수 없으니
예솔이 옆에 제가 없으니 아버지가 돌아와서 어머니와 예솔이를 꼭 안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버진 곧 오실 거니까요. 사랑해요. 나의 애인, 나의 사랑, 박순남. 슬픈 어머니, 보고픈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여기서 이제 전도연이는 뭐 당연히 울고 설경구가 엉엉 엉엉 울지. 울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때 전도연이가 어떻게 했는지 한꺼번에 알아? 토해내는 거죠. 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설경구를 등을 토닥여 주면서 그거는 기억나요. 같이 아, 안아줬어. 그러니까 그 울음으로 설경구의 터진 울음소리에 전도연이가 마음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지금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전도연 그 박순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 새끼는 멀쩡해 보이거든. 너는 울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저러고 살아가는 게 쟤는 왜 저러지? 왜 라고 안 슬프지? 생각,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슬픔이라고 그렇지.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 그랬는데 거기서 그 설경구가 주먹을 물어가면서 울어. 맞아요. 입에 주먹을 물어가면서 진짜 막 슬프게 울어. 그 우는 장면이 한 5분 가까이를 쫙 가. 근데 아무도 못 말리고 있는데 이제 전도연이가 등 토닥거려주면서 이제 받아주지. 그러면서 전도연이가 설경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열리고 그다음 이제 이 사람도 더럽게 아팠구나. 그렇지. 그런데 말을 안 했구나. 그걸 이제 받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슬픔을 뱉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마냥 설경구 역할한 아버지 마냥 슬픔을 너무 슬픈데 뱉지 못하고 가슴 속에 이렇게 누르고 사는 평생을 누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지. 이 생일이라는 영화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 이웃들의 모습, 그 가족들도 가족들 간에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슬픈 사람, 이렇게 누르는 사람 다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가 대단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시다. 그쵸, 뭐 그쵸. 그런 얘기는 없어. 없는데 보면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해가 가? 그죠. 그냥 각자의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는 대로 그냥 공감하고 하면 되고 또 뭐 마음이 시키면 뭐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며칠 전에 네. 장기자랑이라는 세월호 엄마들이 만든 봤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죠. 웃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네. 그런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네. 그리고 기억하고 멋져 있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영화 생일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팽아마냥 아파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봐도 돼요. 그렇게 슬프거나 울음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그냥 않아요. 재밌어서 웃겨요. 재밌게 잘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영화 생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영하고 있는 장기자랑도 마찬가지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생일 어떻게 봤어요? 저 여태 거 얘기했는데. 나도 지금 얘기 다 했잖아. 정리를 좀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그만해라 마라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행동을 하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잊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렇죠. 근데 또 사람인지라 또 잊혀지더라고요. 잊고 싶고 솔직히.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나는 차에 매달려 있어. 세월호 그 리본 뭐 이런 거 항상. 그 리본은 항상 저도 어디서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아홉 번째 봄이 오고 있어요. 아. 며칠 있으면 아홉 번째 봄이고 전야제는 저기 그 홈플러스 앞에 네. 거기서 이제 그 전날 네. 추모제가 있고 당일날 저기 그 화랑유원지 거기에서 이제 아홉 번째 그 세월호 참사 그 추모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일요일이니까 가서 우리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서 참석해 주시고 같이 잊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들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렇죠. 나는 지금도 궁금해. 왜 안 구했을까? 아니 그 몇 시간 떼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그 몇 시간 떼 있었는데 그걸 왜 안 구하고 왜 선장만 낼름 구해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나 그게 진짜 궁금해. 왜 침몰했는지도 궁금하지만은 뭐 침몰한 거야 뭐 그렇다 쳐. 근데 그 몇 시간 동안 떠 있을 때 사람들 구했어야지.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각자만의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홉 번째 봄을 같이 기억하고 맞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다음 영화는 뭐죠?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네.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뭐 나만의 숲? 나만의 나의 숲? 뭐 그런. 리틀이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직역한 거지. 직역하면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지어봤습니다. 나의 숲. 네. 작은 숲. 그게 더 멋있네요. 작은 맞아요. 나의 숲. 그렇지.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나? 이렇게 좀 각색도 좀 하고 그래야지. 사실은 작은 나의 숲이라고 제가 보고 왔는데 말이 헛나왔어요. 난 안 봤는데도 알잖아. 저렇게 또 집요하네. 피곤해. 나 진짜 뭐 분량 채우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아니. 꼼수가 다 보이는데. 우리가 리틀 포레스트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진짜 힐링되는 영화야. 네, 저는 힐링 하고 싶을 때마다 처음으로 한 3-4번 본 영화예요. 3-4번? 네. 왜 이렇게 많이 봤어? 틀 때마다 TV에 나와서. 틀 때마다? 네. 그 우리가 뭐 리틀 포레스트 얘기할 때 하겠지만은 네. 일본 영화도 있어. 네, 있어요. 그것도 재밌어. 저 봤어요. 보다가 좀 어? 잠이 들긴 했는데. 봤어? 네, 봤어요. 거의 2편짜리야. 그러니까 봄, 여름, 뭐 가을, 겨울 해가지고 거봐 나눠지더라고요. 틀렸어. 보다 잠들었더니 여름, 가을, 맞아, 겨울, 맞아, 봄이야.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아니라. 찌찌찌찌 땀 흘리는 것만 제가 봤어요. 앞에. 1부가 여름, 네, 가을이고 2부가 겨울, 봄이었지. 그렇게 나갔지. 그래, 그거 참 좋은 영화인데 우리 또 내가 좋아하는 김태희.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있지, 당연히 네. 있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리틀 포레스트를 가지고 만나기로 하고요.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마지막 노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은 세월호 그 참사 그러니까 단원고 엄마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단원고 엄마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한 소절씩 그렇게 같이 노래를 만든 노래예요. 그 세월호 5주기 때, 그러니까 5번째 때 만든 노래인데 별이 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보내는 노래. 너를 보내고. 굉장히 좋아요. 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창현아, 하늘나라 수학여행 잘하고 있지? 성보가 미안해. 그리고 많이 보고 싶구나. 차홍아, 잘 지내고 있지? 너가 올 수 없으니 엄마가 갈게. 동영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 보러 한 번만 와줄래? 너 세상은 어떠니, 준우야? 엄마 없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돼. 언제까지나 엄마의 이쁜 딸인 우린 지성이 엄마의 기도 속엔 넷째 딸로서의 너의 자리가 있단다. 늘 나의 기쁨이었던 시찬아,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그리고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한대. 주연아, 너를 한 번만이라도 만져볼 수 있다면 내가 그립다. 정말 사랑해. 잘 지내고 있지, 재훈아? 17년간 네가 있던 그 자리, 네가 엄마 아들이어서 엄마는 참 행복했어. 아들, 아빠한테 투정 좀 해줄래? 인서야, 사랑해. 예은아, 넌 여전히 여기 이곳에 엄마의 심장 한가운데 같이 있어. 그런 거지? 엄만 그렇게 믿고 있어. 성현아, 많이 보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 엄마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게. 사랑해, 아들. 대범아, 엄마랑 누나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